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 박종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 미국의 금리 인상 드디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다음 주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하고 꼬박 1년 만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초등학생도 대부분 알 정도로 전망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또 내후년에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거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른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향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한 전망치들을 이 점도표 형태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기존의 점도표보다 얼마만큼 더 상향 조정될 건지 그게 아마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일단은 기존보다는 한 번 정도의 인상 횟수 정도로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로 올릴지 속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우리 시장도 금통일을 열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계속 동결 기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만 보면 미국 경제야 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 또 향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 경제는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공약 자체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우리가 맨날 광화문 가서 시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국정에 대한 혼란 부분들이 경기 여건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가 단행하기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역행해야 되는 부담, 즉 자금이 타야 되는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국내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조금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만 보면은 경기 부양의 필요성,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검토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그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좀 취약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손발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 흐름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달러 그래도 좀 주춤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트럼프 효과 중에 하나죠.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핵심 가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이 최근의 달러화 강세가 이 정책에는 상당히 조금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호무역주의 형태 내지는 뭐 환율 조작국 지정 형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화 강세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달러화가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뭐 내년에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환율도 최근에 조금 오름세가 가팔라졌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나 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달러화가 혹시나 이 강세 소폭 약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논외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의 입장에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좀 이게 한숨부터 나오는 게 마땅한 네. 대응책이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힘이 약한 국가에 태어났다라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요. 네. 트럼프의 공약 중에 두 가지가 사실 한국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일단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뭐 기존에 한미 FTA 체결했던 거 뭐 당선자 공약으로는 폐기시켜버리겠다 얘기하고 방위비 부담 전가 뭐 사실은 우리가 주한미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한국 경제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실제화되기에는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미국조차도 특히 트럼프도 당선 전과 당선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동성 관리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금리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우리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금리가 올라온 부분들은 사실 국내 펀더멘탈과는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단기 쪽 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흡수를 조금 자제하고 있고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 채권 안정 펀드라고 해서 네. 과거에 금융위기 직후에 그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 그 도입됐던 이제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반론도 있지만 미연의 어떤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단기 유동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안정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채권 투자 전략도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채권 시장은 이렇게 폭격을 맞은 것 같은 네. 아주 취약한 모습인데요. 내년도부터 이제 이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후에 발생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 트럼프 공약이라는 게 이제 실제화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일부분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향후에 발생 가능한 인플레이션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른바 되돌림을 보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가와 상승 함께 이제 물가 올라가니까 물가채도 내년도 초까지는 조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채권전략 박종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